개선을 위한 XRD 실험자료 군집화 모델 개발을 주제로 발표할 공주대학교 스마트에너지 연구실의 박주영, 주혜성입니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퇴적물 시료에 대한 광물 조성 자료는 퇴적될 당시의 환경과 기원 등과 같은 지질학적 정보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원공학 및 지질학 분야에서 매우 중요하게 사용됩니다. 이러한 광물 조성 자료는 XRD 실험 결과를 분석하여 얻을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아래 그림과 같은 상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광물 조성을 분석합니다. 이때 쿼츠, 알바이트 등과 같은 개별 광물은 오른쪽 그림의 보라색 범위에서 볼 수 있듯이 고유의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교적 분석이 용이하지만 이러한 개별 광물이 여러 개 합쳐진 퇴적물의 경우 검은색 프로파일처럼 복잡한 형태를 가지고 있어 해석 과정에서 전문가의 의존도가 높아지며 대량의 시료를 분석할 경우 반복적인 작업으로 인해 소요 시간이 매우 큰 한계가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XRD 실험 자료와 머신러닝을 연계하는 연구가 최근 활발히 수행되고 있는데 그중 박 등은 동해 울릉분지 퇴적물 자료에 머신러닝을 접목한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실제 자료에 대한 머신러닝 접목 가능성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지는 XRD 실험 자료 특성에 적합한 전처리 방식을 제안하여 앞선 조성 분석 모델의 성능을 개선하였습니다. 그러나 특이 조성을 갖는 시료에 대해서는 저조한 예측 성능을 보였는데 이는 특이 조성 샘플 수가 적을 뿐만 아니라 인텐시티 패턴이 상이하여 각각의 경향성을 학습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왼쪽 그림은 인텐시티 패턴이 상이한 일반 및 특이 조성 샘플의 프로파일입니다. 파란색이 특이 조성인 1번 샘플, 초록색이 일반 조성인 76번 샘플에 해당하며 공통적으로 약 27도 부근에서 쿼츠에 대응되는 최대 피크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이 조성 샘플의 경우 약 28도 부근에 두 번째로 큰 피크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해당 피크는 알바이트에 대응되며 일반 조성 샘플 프로파일에서는 매우 작은 크기의 피크입니다. 이러한 프로파일의 차이는 광물 조성 값의 차이로 이어집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전체 샘플의 평균 조성값 1번, 76번 샘플의 조성값을 나타냅니다. 노란색 박스 부분에서 알바이트의 조성값을 보시면 특이 조성 샘플의 알바이트 값이 평균적인 조성값보다 훨씬 큰 차이가 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프로파일의 차이가 조성값의 차이로 이어지므로 인텐시티 자료만으로 일반 및 특이 조성 샘플을 분류하는 군집화 모델을 개발하여 일반 조성은 머신러닝 모델로 특이 조성은 전문가가 상세 분석을 진행하는 것을 앞선 선행 연구의 개선 방안으로 보완하였습니다. 연구에 사용한 자료에 대해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왼쪽 그림에서 보이는 울릉분지의 8개 시추공으로부터 488개의 XRD 실험 자료를 가스하이드레이트 사업단으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 XRD 실험 자료의 경우 오른쪽 그림처럼 3100개의 인텐시티 프로파일 값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석 자료는 아래 표와 같은 12개 광물의 조성값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입력 자료만을 필요로 하는 비지도 학습 기반 알고리즘을 활용하기 때문에 XRD 실험 결과만을 사용하여 모델을 훈련하였으며 향후 군집화 모델 검증 시 광물 조성값을 활용하였습니다. 데이터 스플릿은 307개를 훈련, 132개를 검증 자료로 구분하였으며 실제 연구에서는 두 자료를 합쳐 총 439개를 군집화 모델 훈련에 사용하였습니다. 또한 전체 자료의 10%인 49개를 테스트 자료로 사용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알고리즘은 K-민 클러스터링으로 군집수에 따라 결과값이 변하기 때문에 연구 목적에 맞는 최적의 군집수를 선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군집수 선정을 위해 우선 엘보우 메소드를 활용하였습니다. 아래 그래프는 1부터 9까지의 군집수에 대한 이너시아 값을 나타냅니다.
이너시아는 군집의 중심과 자료 사이 거리의 제곱합을 나타내는데 군집수가 증가함에 따라 중심의 수 또한 증가하여 아래 그래프와 같은 양상을 나타냅니다. 이때 군집수가 3인 경우를 기준으로 군집수가 증가함에 따라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엘보우 기법상 최적의 군집수는 3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엘보우 기법이 항상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 것은 아니며 분석자의 주관성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비교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4에서 6으로 군집수를 바꿔가며 우선적으로 군집화 모델의 성능을 파악하였으며 5와 6의 성능이 동일했으나 보다 더 적은 훈련 시간이 소요되는 5를 비교군으로 선정하여 3일 때와 5일 때의 결과를 각각 비교하였습니다. 본 연구의 경우 군집화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기 위해 우선적으로 특이조성 기준을 선정하였습니다. 이때 특이조성에 대한 객관적인 기준이 정의되어야 하므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오른쪽 박스 플롯은 전체 훈련 자료에 대한 12개의 광물의 조성값을 나타낸 것으로 해당 그림에서 비교적 값의 범위가 넓은 쿼츠, 알바이트, 칼사이트의 마일드 아웃라이어를 벗어나는 샘플 및 군집을 파악하였습니다. 이때 오팔A 또한 값의 범위가 굉장히 넓지만 쿼츠 특이조성 샘플과 겹쳐 나타나기 때문에 중복성을 고려해 특이조성 기준에서 제외하였습니다. 이후 각 샘플의 실제 조성값과 모델 분류 결과에 대하여 0 또는 1의 값을 배정하여 이쪽 하단부와 같은 형태의 혼동행렬로 나타내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각 군집 특성 분석 결과입니다. 각각의 조성값을 통해 0 또는 1의 값을 배정했던 샘플과 달리 군집의 경우 Q1 또는 Q3가 마일드 아웃라이어를 벗어나면 특이 조성 군집으로 고려하여 해당 군집에 속한 샘플 모두를 0의 값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아래 박스 플롯은 앞선 세 가지 광물에 대한 트레인셋과 군집별 광물 조성값을 나타낸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K는 5인 경우를 설명드리자면 쿼츠에 대하여 0번 군집의 Q3가 트레인셋의 마일드 아웃라이어를 벗어나기 때문에 쿼츠 특이조성 군집으로 정의하였으며 칼사이트에 대하여 4번 군집의 Q1, Q3 모두 마일드 아웃라이어를 벗어났기 때문에 칼사이트 특이조성 군집으로 정의하였습니다. 해당 특성은 훈련 자료를 활용한 결과로 테스트 자료의 본 특성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혼동행렬로 나타낸 후 군집 성능을 파악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혼동행렬에서 사용할 수 있는 성능평가 지표는 여러 개 있지만 저는 그중 재현율과 정밀도를 비교하였습니다. 재현율은 실제 일반 조성 샘플 중 일반 조성 군집으로 분류된 샘플의 비율을 나타내며 오른쪽 식을 이용해 계산을 하면 K는 3일 때 100% 재현율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실제 일반 조성 샘플을 모두 일반 조성으로 알맞게 분류했음을 의미하며 따라서 엘보우 기법과 재현율 고려 시 최적의 군집수는 3으로 보는 것이 합당합니다. 그러나 일반 조성 군집 내 특이 조성 샘플의 존재 여부 파악이 중요한 본 연구의 목적을 고려했을 때 정밀도를 기준으로 군집수를 선정해야 하며 K는 5일 때 100% 정밀도를 보여 최적의 군집수는 5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K는 5일 때 분류한 일반 조성 샘플을 기존 CNN 광물 조성 분석 모델에 넣어 예측 성능을 파악한 결과입니다. 해당 모델은 3100개의 인텐시티 프로파일을 입력 자료로 12개의 광물 조성 값을 출력 자료로 사용하여 훈련된 모델입니다. 전체 자료를 사용하였을 때 대비 일반 조성 샘플만 사용했을 때 결정 개수가 0.78에서 0.83으로 증가하였으며 실제 스캐터플롯 상에서 붉은색 부분에 있는 쿼츠, 알바이트, 칼사이트 특이 조성 샘플이 일반 조성 군집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K펠드스파 등과 같은 초록색 부분에 있는 샘플 또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른쪽 히스토그램 상에서도 전체 테스트 자료에서 MA가 큰 샘플들이
일반 조성 군집에서는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MA의 평균값과 표준 편차값이 감소했음 역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일하게 특이조성 군집도 기존 CNN 모델에 넣어 성능을 파악하였습니다. 일반 조성 군집 대비 실제도 예측도 모두 특이조성인 8개 샘플을 CNN 모델에 넣었을 때 MA의 평균은 2.6배, 표준 편차값은 약 3.5배 증가하였습니다. 아래 히스토그램은 8개 샘플과 38개 샘플의 MA를 나타낸 것으로 8개 샘플의 경우 비교적 MA 값이 큰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따라서 머신러닝을 이용한 광물 조성 분석보다는 전문가에 의한 분석이 적합하다고 고려됩니다. 오른쪽 그림은 8개 샘플 중 일부인 1번, 408번, 483번 샘플과 일반 조성 샘플인 76번 샘플의 프로파일을 나타낸 것으로, 일반 조성 샘플 프로파일에서는 매우 작은 크기의 칼사이트 알바이트 피크가 특이 조성 샘플들에서는 큰 형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샘플들을 선행 연구에서도 특이 조성으로 고려했다는 점과 전반적인 MA 값을 미루어 보았을 때 특이 조성 샘플에 대한 군집화가 잘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동일한 일반 조성이지만 분류를 다르게 한 두 경우를 비교해 보았습니다. 일반 자료만 사용했을 때 대비 결정계수가 0.83에서 0.48로 감소하며 MA의 표준 편차값이 2.3배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동일한 일반 조성임에도 불구하고 다르게 분류한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 76번 샘플과 90번 샘플을 각각 비교해 보았습니다. 약 27도 부근에서 쿼츠 맥시멈 피크가 나타나는 76번 샘플과는 달리 90번 샘플은 38도 부근에서 맥시멈 피크가 나타났습니다. 해당 피크는 12개 광물 조성 중 그 어느 것에도 대응되지 않는 피크로 자료 자체 에러에 의한 피크임을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였습니다. 이는 본 군집화 모델이 단순히 일반 및 특이 조성을 구분할 뿐만 아니라 자료 자체 에러가 있는 샘플 또한 분류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앞서 개발한 군집화 모델의 적용 확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오른쪽 지도에서 보이시듯 울릉군지 북쪽 주변부에 위치한 한국대지의 XRD 실험 자료를 활용하였습니다. 해당 자료는 54개 퇴적물 시료의 XRD 실험 및 분석 자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약 0.008도 간격의 인텐시티 프로파일과 14개의 광물 조성 값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해당 자료에서도 동일하게 군집수가 3일 때 대비 5일 때 100% 정밀도를 보여 일반 조성 군집 내 특이 조성 샘플이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였습니다. 군집수가 5일 때 분류한 일반 조성 군집을 광물 조성 분석 모델에 적용 시 전체 자료 사용 대비 MA의 표준 편차가 1.07에서 0.40으로 대폭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값과 예측 값에 대한 산정도 상에서도 오차가 큰 일부 샘플들이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히스토그램 상에서 MA가 큰 보라색 부분의 샘플들이 초록색 부분에서 제외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는 본 모델이 동해 울릉분지의 퇴적물 자료뿐만 아니라 타 지역 자료에도 범용적으로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결론입니다. 군집화 모델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인 특이 조성 기준이 정의되어야 하므로 통계적인 방법을 사용해 기준을 정립하였습니다. 이후 도메인 지식에 기반하여 최적의 군집수가 5임을 확인하였으며 머신러닝 모델을 평가함에 있어 목적에 적합한 성능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함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군집화 모델을 활용해 아래와 같은 흐름도로 광물 조성을 분석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신규 지역인 한국대지에 대해서도 적용 확장성을 검증하였습니다. 제가 참고한 문헌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